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1월에는 그냥 2차 전지 2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11월에 우리가 그냥 생각 안 해도 관심을 가지고 사모아도 되는 기업들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유튜브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1월에는 그냥 2차 전지 2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이 과연 2차 전지의 어떤 흐름이냐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무슨 반도체와 비슷한 흐름을 띠고 있냐? 이거를 알려면 반도체의 흐름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거를 지금 2차 전지에 대입해 보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제가 전망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반도체로 한번 넘어가 보자는 거죠. 뭐가 비슷하냐라는 건데 과거 저는 2020년도 디램 폭등, 반도체 수요 폭발 시기에서 최근에 반도체 적자가 났다가 다시 AI 폭발로 성장하는 모습에서 2차 전지를 봤다는 거예요. 2020년 디램 수요 폭발로 가격 상승이 미친 듯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때가 이제 2019년 6월, 7월, 9월, 10월 쭉 지나서 갑자기 2020년도 1월, 2월, 3월, 4월에 말도 안 되는 디램의 폭등 가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 2020년도에 왜 1, 2, 3, 4월에 폭등을 했냐 다 압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2020년에 급격한 IT 수요 폭발입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학습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노트북이나 태블릿, 스마트폰, 웹캠, 특히 웹캠이 많이 팔렸죠. 서버 등 IT 기기의 수요가 폭증합니다. 사실 재택근무와 이 온라인 학습이라는 게 뭘 많이 잡아먹죠? 네, 서버를 많이 잡아먹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한 겁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PC, 노트북 등 고성능 프로세서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게 오르게 되고요. 사실상 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몰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몰리다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때부터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용량 메모리와 고성능 서버 프로세서에 대한 수요가 같이 증가를 하게 됐고요.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사실 일이라든가 교육만 비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노는 것도 비대면으로 놀았죠. 그 당시에 스트리밍, 그러니까 방송,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 전자상거래 등의 산업 성장으로 디지털 기기와 서버 수요가 증가합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 당시 전자상거래가 수요가 엄청 늘어서 그 당시에 선박도 많이 발주를 했죠. 아, 2020년도에 이렇게 해서 IT 수요가 폭발했구나. 디램 가격이 미친 듯이 크게 올라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디램 가격이 계속 2020년도, 21년도까지 쭉 치솟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6월까지도 계속 올라가요. 아까 가격이 3.4달러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2달러 초반에서 쭉 올라와서 3.4 찍고 3.4에서 지금 4.6까지 찍은 거예요. 그래서 2에서 현재 2배 이상 오른 거죠. 2021년 디램 가격 상승 랠리가. 그럼 이게 계속 이어지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들 알고 있죠, 이미 결론을. 2021년도 하반기가 되면서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세가 4.6에서 4.1로
그리고 3.7로 쭉쭉쭉쭉쭉 떨어집니다. 언제? 2023년도 1월, 3월, 5월, 7월, 9월까지 쭉 떨어져요. 그래서 거의 상반기는 거의 2023년도는 디램이 죽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왜 갑자기 이렇게 치솟다가 이렇게 죽어버리냐? 당연히 이때 너무 격하게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에 단기 수요가 해소가 되면은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급증했던 IT 기기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2022년에 들어서면서 점차 둔화됩니다. 당연히 사실 비대면도 늘긴 했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 다 늘긴 했죠. 근데 그게 감당할 만큼 데이터 센터가 생기고 감당할 만큼 세팅을 해놓으면은 여기서 돈을 더 쓸 일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요가 더 크게 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IT 기기와 데이터 센터를 감당할 만한 수요가 폭발한 다음에 정적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격은 폭발했다가 거품 문 것만큼 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실 여기서 퀀텀 점프를 그러니까 더 크게 올라가려고 했다면 뭐가 진행됐어야 되냐?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서버용 DDR5 디램을 위한 그러니까 DDR4에서 DDR5로 이 다음 세대로 빠르게 넘어가기 위한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레피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사파이어 레피즈가 바로 나왔으면 사실 어느 정도는 가격대를 지켰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DDR5 서버용 디램을 위한 CPU, 이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레피즈가 2021년 하반기에 원래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오르다가 하반기에 원래 나오자 했는데 이게 미뤄진 거죠. 미안, 2022년 상반기에 내가 내줄게 했어요. 상반기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이때도 갑자기 미안, 이거 2022년 하반기에 내줄게. 그래서 하반기까지 또 밀립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밀었냐면은 2023년 초까지 밀어서 2023년 초에 저가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DDR5 서버용 디램 대기 수요로 높은 재고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사실 서버용 CPU가 나오면 당장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미뤄지다 보니까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기 수요, 대기를 하는 거죠. 아, 나중에 조금만 기다리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쌓여요? 예, 재고가 쌓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재고가 같은 가격에서 쌓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격이죠? 재고는 지금 이 가격에서부터 요 가격까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 재고가 쌓인다는 건 뭐예요? 어떤 디램은 4달러고 어떤 건 3.7달러, 3.4달러, 2.8달러 디램마다 가격이 다르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지금은 1.4달러, 1.3달러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매년 재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재고 가치 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 높은 재고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서 당연히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고 그게 디램 가격을 더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2022년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경기 둔화 우려 여러 가지가 또 돈을 더 못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둔화가 됩니다. 왜 격하게 거품 물었던 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훅 밀려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냐? 이 다음이 중요하죠. 2023년도에 반도체 재고평가 손실을 냅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산 거들을 2023년도 되니까 얼마야? 1.8달러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3.71달러야. 그럼 지금 가치는 1.81달러야. 그럼 어쨌든 여기에서 샀던 디램이나 여기서 샀던 디램이나 가격은 3.7달러고 1.8달러지만 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엔 내가 3.7달러에 샀던 4달러에 샀던 필요 없고 전부 다 지금 1.8달러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럼 재고평가 손실이 얼마나요? 3.7달러에 샀던 건 약 2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재고평가 손실이에요. 여기에 샀던 재고가 이 2023년도 딱 가가지고 가치평가를 해보니까 3.7이 아니라 1.8이더라. 그럼 그 수치만큼 빠지는 수치만큼 우리는
이 장부 가치에서 손실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재고평가 손실입니다. 그래서 쭉 가보면 삼성전자와 2023년도에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막대한 재고가 발생하면서 재고평가 손실을 기록합니다. 재고 쌓아놨던 게 가치가 떨어져서 손실을 기록해요. 그래서 1분기와 2분기 동안 재고평가 손실은 삼성전자의 약 2조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왜냐하면 재고평가 손실만 수요 둔화 제끼고 재고평가 손실만 한 분기에 1조씩 난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상반기 동안 매분기에 약 3조 원 규모의 손실을 감내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이 단가가 떨어져서 이 재고평가를 감내한다고 실적이 박살이 났죠. 2023년도에. 재고평가 손실은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 발생을 했고요. 당연한 거죠. 회복세를 보이면서 손실 일부가 환입됐습니다. 이 환입이 뭐냐면 내가 아까 3.7달러를 1.8달러로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손실 난 게 아니라 평가 손실이에요. 그럼 1.8달러 평가된 걸 이걸 다시 3.7달러로 팔잖아요. 그럼 2달러가 다시 환입됩니다. 수익으로. 그러다 보니까 야 다시 팔아. 그럼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그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 흐름을 우리가 차트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2020년도에 거품이 확 들어와요. 수요 폭발 나오게 되고요. 수요 폭발이 나왔다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수요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세팅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실제 수요가 둔화가 되는데 야 사파이어 래피드 나온 다음에 사파이어 래피드까지 밀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2023년 초까지 쭉 밀려요. 디램 가격이. 그래서 단가가 최고점에서 쭉 디램 가격이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재고평가 손실 다 때려박습니다. 최저점, 주가 최저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샀던 디램 평가 손실 여기서 다 맞고 여기서 적자 막 3조씩 내고 하다가 그나마 하반기에 디램 가격 올라오면서 같이 상승세가 시작됐고 AI 붐을 만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거는 AI 붐까지고 사실 이 단가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세가 나오는 이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이 2차 전지와 비슷하다는 거죠. 왜? 2차 전지 전기차 폭발로 상승이 나아졌다가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니켈, 리튬, 망간, 코발트, 메탈 가격 다 하락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2023년도까지 빠졌고 24년도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재고평가 손실 때려맞고 있죠. 반도체 재고평가 손실 때려 맞은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그 디램 가격 반등하면서 주가 올라왔죠. 지금 2차전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재고평가 손실 때려 맞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현재 2차전지 흐름입니다. 방금 전에 반도체로 봤던 흐름인데 22년도에 2차전지 전기차 붐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팅됐어요. 어느 정도 전기차 팔았어. 그리고 이제는 뭐 들어가야 돼? 공장 증설 들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수요가 폭발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막 사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수요가 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올랐던 메탈 가격, 니켈이거든요. 메탈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쭉쭉쭉쭉 밀리죠. 쭉 밀립니다.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가격이 밀리고 나면은 뭐가 한다고? 여기에 샀던 가격에 대한 재고평가 손실을 어디서 이 저점 찍을 때 한다고. 그게 언제? 그게 2024년도 지금이라고요. 그럼 얘기하는 게 이제 뭐예요? 가격 반등하면은 거기에 따라 이제 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반등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왔어. 반도체 흐름처럼 비슷하게 재고 자산이 남아서 재고평가 손실 받는 것까지 왔는데 이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현재 구간입니다. 올해 들어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오히려 재고 가치가 감소했죠.
재고평가 손실이 났고요. 재고평가 손실이 발생하면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줬습니다. 올해 전부 다 실적 안 좋습니다. 영업이익, 매출 다 박살났죠. 많은 2차전지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 공장을 확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초기 단계에선 당연히 생산 효율이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데 돈 들어가, 짓고 나서 돌리는데 돈이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이 나오기가 힘들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지 않으면서 일부 시장에서 배터리 수요 증가 속도가 둔화됐습니다. 아까 전에 디램 수요 빠진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저가 찍었어요 지금. 그리고 미국 대선 이전에 친환경 관련 기업들 해리스 영향으로 조정 구간입니다. 그래서 더 힘을 못 쓰는 것도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예요. 딱 재고평가 손실 받고 수요 둔화했고 지금 고정비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손해 더 많이 나는 이 구간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스텝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2025년입니다. 지금부터 길어봐야 2달 뒤거든요. 2달 뒤 2차전지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센이 나왔습니다. 전기차용 2차전지 수요는 2025년 약 2달 뒤에 1000기가와트시 대략 올해 대비 19%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2026년도는 1225기가와트시 14%의 성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 3923기가와트시 성장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도에는 다시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올 걸로 전망이 됩니다. 2차전지 소재 6개사의 2025년 그러니까 예상하는 연결 기준 합산 매출액이 얼마냐면 전년 대비 전년이니까 언제입니까? 2024년 대비죠. 그래서 2차전지 소재 6개사의 매출액이 2025년도에 약 26%가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요. 영업이익, 정확히 말하면 수익이죠. 총 규모 말고 그래서 순수익이 얼마나냐? 그게 400%. 그러니까 5배가량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 내년에. 기업들 6개 합쳐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게 2025년입니다. 그러니까 팍 찍고 팍 급등하는 시기가 25년이다. 실적이. 그래서 2차전지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고평가 손실 때려맞는 구간이니까. 그리고 고정비가 지출되는 시기니까.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조금 더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분기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가격은 향후 우하향 추세를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디램 가격이 4.6달러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겠냐? 못 가지 않겠냐? 결론은 뭐다? 적정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적정 수준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거고 배터리 가격도 니켈, 리튬, 망간 이 메탈 가격도 최고점이 아니라 적정 수준에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싼 전기차 비해서 비싼 출고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그럼 매출이라든가 성장세는 더 크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KB증권에서 제가 직접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입니다. 2025년 기준이고요. 실적 보십시오. 2020년, 21년, 22년 크게 성장합니다. 기업별로 다 합친 거예요. 23년도 성장합니다. 근데 24년에 크게 둔화하죠. 거의 30% 둔화를 하고요. 내년도 2025년도에 다시 2023년도만큼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근데 아까 매출액이 성장세가 크지 않았어요. 영업이익이 컸죠. 토탈입니다. 보시면 2020년도, 2021년도, 22년도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영업이익이 줄죠. 왜? 이때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 올해 완전 실적이 박살이 나죠. 영업이익이 그냥 작살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025년도에 다시 언제? 22년도와 23년도 사이에 영업이익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LNF, SK테크놀로지, WCP. 근데 이거를 제가 고른 건 아니고요. KB증권에서 이제 좀 중요하다, 소재 기업이다 하고 골랐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 두 개,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정도는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두고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이 종목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앞으로 2025년도의 추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도 2차 전지를 같이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이나 흐름들 계속 정리해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방금 전에 2차 전지는 오히려 2025년도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확인을 했고요. 계속 체크하면서 우리는 우상향 지켜보겠습니다. 알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아까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비만 치료제라든가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다 무료예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그 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의 로봇까지 자료집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모두 밑줄의 본전이니까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좀 시장에서 좀 강한 종목을 정리해드리는 텔레그램이 있는데 혹시 궁금하다 하시면은 그냥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예요. 이것도 무료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매일 이렇게 보시면은 11월 1일, 31일, 30일, 29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장전에 다른 이슈 볼 필요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니까요. 종목 테마주 강의 모두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